죽고 싶다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아, 네네네. 예쁜 처방은 가능하고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알려도 제대로 알지는 못하죠. 다들 식이장애 혹은 프로아나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저희는 식이장애와 더불어 식이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들이 복용하는 마약성 성분이 포함된 식욕 억제제인 디에타민, 소위 나비약에 대한 기획 탐사를 진행했습니다. 한 소셜미디어의 여러 게시물들, 마른 몸매를 동경하는 프로아나들이 해시태그를 달며 자신이 꿈꾸는 이상적인 몸매에 대해 공유하고 있습니다. 몇몇의 게시물들은 여자 연예인의 사진을 공유하며 프로아나가 되는 이유에 대한 정당성을 논하기도 합니다. 마름에 집착하는 사람들. 그렇다면 다이어트와 관련해 일반 대중들의 인식은 어떠한지 조사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지금 다이어트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건대 입구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다이어트를 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한 번쯤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굉장히 마르셨는데 더 마른 몸을 갖고 싶었던 적도 있으세요?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식욕을 억제하면서 마른 몸이 될 수 있는 약이 있다고 하면 복용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있는 것 같아요. 실제 경험한 섭식장애를 바탕으로 인스타툰을 연재하는 몽순 작가님께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저는 폭식을 하고 제거 행동을 하는 신경성 폭식증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막 다이어트를 조금 시작하고 나서부터 그런 식이장애 증상이 좀 심해지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폭식을 하고 토를 하고 이런 것들을 정말 이렇게 좀 오랫동안 좀 반복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죽고 싶다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실제로 이렇게 죽으려고 조금 시도도 조금 해봤고, 치료했던 그 기간이 대충 한 3년 조금 이상이었는데, 이렇게 치료를 하는 도중에는 이렇게 폭식을 하고 싶기도 하고, 실제로 폭식하고 토하기도 하고. 작가님이 이야기를 통해 섭식장애를 겪은 사람들이 어떤 증상을 겪고 얼마나 큰 고통을 받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디에타민은 어떤 경로로 얻을 수 있을까요? 저희는 디에타민을 구하기 위해 여러 병원과 약국을 방문했고 그중 한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디에타민 처방전을 받고 싶은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0살이요. 아, 그러니까 대학 고등학생은 미성년자는 아니시죠? 아, 네. 대학생. 아, 네네네. 예쁜 처방은 가능하고요. 네. 우리 인적사 하나만 좀 적어주시죠. 그러니까 다른 뭐 그냥 약이 아니고 디에타민 하세요. 이처럼 몇 가지 질문 후 디에타민을 생각보다 쉽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디에타민은 정확히 어떤 작용을 하는 걸까요? 약사님께 디에타민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우리 뇌쪽으로 작용을 해요. 식욕을 조금 떨궈줘서 미리 배고프다는 사인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면 여기 또 덜 먹을 수 있는 거죠. 안 먹으면 불안하다는 심리가 생겨요. 안 먹으면 또 살찔 것 같다는 불안감. 그리고 실제로 요거를 잠깐 끊었다가 먹게 되면 이게 식욕이 폭발을 한대. 그러면 이 약이 더 우선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게 처방이 원래 4주 단위밖에 처방이 안 되기 때문에 4주마다 오긴 오는데 중간에 한번 쉬어줘야 되는 타이밍이 필요해요. 아니면 이게 자꾸 용량이 늘어나거든. 내성도 생기기도 하고 자꾸 이게 안 먹으면 불안한 거예요.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끊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와요. 다 알고 와요, 대부분. 이 약을 먹으면 뭐가 조금 위험한지. 그래서 그거를 아예 본인들이 얘기해요. 이 약 먹으면 이럴 수 있어요? 하고 먼저 질문을 해요. 섭식장애를 겪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병원 및 상담센터의 관계자와 직접 인터뷰해봤습니다. 실은 섭식장애 이런 것들은 내과적 질병이 아니라 정신과적 질병이라서 정신과 쪽에서 더 치료를 하셔야 돼요. 기본적인 검사에서 진짜 내과적으로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서 다른 간 수치라든가 갑상선 수치, 콜레스테롤 수치, 빈혈 수치 이런 거를 확인해서 진짜 병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거기서 특별한 거에 없으면 섭식장애 자체는 처방 자체가 정신과 쪽에서 전문적으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그쪽으로 안내를 해드리는 거죠. 이때는 다이어트를 너무 해서 체중이 충분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더 진행을 하면 몸 전체의 밸런스가 깨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때문에 본인이 식사를 안 하거나 일부러 거절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점점 나빠지면 이제 내과적으로 문제가 되게 돼요. 내과 전문의분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섭식장애와 관련해 상담센터가 여러 곳 존재했습니다. 그중 모즐리 회복센터의 임상심리 상담가분께 서면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센터는 주로 심리 상담을 중점으로 치료가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해당 센터에서는 섭식장애 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상담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치료 효과를 느끼기 위해서는 빠른 발견과 조기 개입이 중요하다고, 무엇보다 섭식장애에 대한 모두의 인식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취재 중 흔히 생각하는 병원, 상담센터 외에도 섭식장애와 관련해 섭식장애 인식 주간이라는 행사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행사의 주최자이자 섭식장애를 직접 경험한 박진희 작가님과 직접 만나 이야기해봤습니다. 저는 박진이라고 하고요. 중요한 거는 섭식장애 인식 주간을 우리나라 처음으로 열고 이제 그거를 매년 꾸준히 열어 나가려고 하고 있고 내년에도 하려고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저희가 언론 인터뷰도 많이 하고 보도자료도 많이 내고 당사자 친구들 중에는 방송 출연한 기부도 많아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알려도 제대로 알지는 못하죠. 우리나라는 일단 치료자부터 없어요.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이며.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연령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우리 때는 다 뭐 입원을 하면 20대 초중반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초등학생, 중학생이에요. 섭식장애 리소스가 거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외국에도 있고, 그리고 저희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이런 쪽도 있고, 좀 더 건설적으로 섭식장애에 관해서 같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쪽으로 좀 접속을 하시게 됐다면 주저없이 연락을 메일을 보내시거나 DM을 보내시거나 저는 만나드릴 수도 있어요. 모든 걸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다 도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구조 요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식이장애에 대한 인식은 아직까지도 미약하며 제대로 된 치료가 진행되고 있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디에타민을 구할 수 있는 곳은 여전히 많고 부작용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복용하는 10대, 20대 여성들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는 이유와 해결 방안에 대하여 소수가 아닌 다수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이채린 기자였습니다.